안녕하세요. 예, 춘몽톡톡 제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편은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재명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행정 능력 또 추진력, 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건설 원가 공개 이런 추진력에 호평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정치인 이재명, 또 행정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런 사람의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또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성남시장을 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호평을 했었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그 9년 동안 우리가 정치인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호평을 했었던 이유가 그 새누리당이 그 목소리 높이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남시의 시정을 농단하고 하는 그런 그렇게 반대 거부가 많이 있었는데도 그런 걸 헤쳐가면서 행정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연장선이죠.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받는 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 뭐냐면 지금 이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이죠. 2016년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터지고 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치인 중에서 가장 센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탄핵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탄핵이 헌재에 의해서 거부가 됐을 경우에, 각하됐을 경우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를 않았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런데 유독 당시에 성남시장 이재명은 이제 여야 사당 전부 정치인들 대부분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 하는데 이재명은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와 배치가 되면 그거는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JTBC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내용이 뭐냐면 기무사가 탄핵 이 기간 동안에 계엄령을 검토를 했다는 것이죠. 계엄령을 가정하고 대비한 계엄령을 반포하기 위한 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최종적으로 이 계엄령이 발령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이 오케이 하지 않아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독립적인 군사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작전권도 우리에게 없고, 또 평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시에도 대한민국이 무늬만 독립국이지, 지금도 미국의 수중하에서, 미국의 손바닥에서, 미국이 손바닥 안에 가지고 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 해서 우리가 같이 투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정권도 정통성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인 투표에 의해서 정당성이 없다도 맞는데, 부정 경선이 가장 크죠. 그 정통성이 없는 것이. 그런데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 다 봐도 저는 그 누구도 정통성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 고려,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어느 권력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어떤 권력도, 지금까지의 그 어떤 권력도 정통성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졌고 민중을 핍박했고 민중을 수탈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힘 가진 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들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해왔던 거고, 그러면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정통성을 따질 수 있느냐면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선거법, 대한민국 형법, 그 어떤 대한민국의 현재의 법에 저촉되지 않은 합법적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승만, 윤보선, 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어떤 정권도 완벽무결하게 정통성이 있다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정권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전혀 택도 없이 정통성을 갖지 못한 정권은 박정희 정권이었고, 또 전두환 정권이었고, 노태우 정권이었고, 또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쿠데타죠. 박근혜는 부정선거, 선거 쿠데타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힘에 의해서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정권을 쓰러뜨리지 못했죠. 물론 4.19 의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 박정희에 의해서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또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 얘기죠. 2016년도부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까지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최종적으로 미국이 이것에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엄령이
이제 발령되지 못하고 이렇게 문건으로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엄령이 발령이 되면 정치인들은 모두 다 갇히거나 힘이 없게 되죠. 군대가 모든 것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장 만약에 이제 군대가 계엄령을 발령을 했다고 한다면 가장 위험했을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여기 2월 내에 탄핵 결정해야 된다고 했었고, 또 이 부분 말고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재명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재명은 그런 거를 만약에 첩보를 받은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몸을 사리겠죠. 만약에라도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전에 그 후에 군대에서 계엄령을 발령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위험할 사람은 박근혜의 탄핵, 또 박근혜의 퇴진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박근혜 퇴진을 위해 모든 걸 걸고 투쟁하겠다.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어떤 정치인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이거는 부당한 권력, 부당한 공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용기이죠. 또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민심이 헌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시장의 철학, 정치 노선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은 권력자들, 기득권, 정치권에게 밉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득권에 의해서 겨우 5%도 안 되는 사람, 단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천만 명이 낸 세금 1년에 450조 원을 그들의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여왔고, 또 앞으로도 속여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 편에서는 정치인이 권력을 쥐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박근혜의 탄핵 헌재 인용 바로 직전에 가장 유력했었던 정치인은 누구였느냐면 문재인이었습니다. 이때 문재인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명예로운 퇴진을 협력하겠다. 이 이전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선 후퇴 한다면 명예를 지켜주겠다 했거든요. 또 퇴진 후에도 명예를 지켜주겠다. 아주 안전한 말이죠. 문재인은 만약에 계엄령이 발령됐거나 탄핵이 기각됐거나, 그래서 박근혜가 다시 잃었던 권력을 다시 찾았을 때에 가장 안전했을 사람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세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죠. 위험을
감지를 아주 제대로 하고 본인의 안전을 아주 잘 도모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누구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똑똑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문재인이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만 명이 안 되면 200만 명, 300만 명으로 이 나가면 된다. 촛불 집회에 그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각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 명으로 안 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촛불 집회에 나오면 된다는 건데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정치인들이 노는 노름판에 판돈입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노는 노름판에 판돈이에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방기하고 부정선거인데도 부정선거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썩어빠진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도대체 못 살겠다 헬조선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지옥이 되게 되는 데에 될 때까지도 손 놓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이 100만 명 거리로 쏟아져서 나오는 것이 부족하면 200만 명, 300만 명 나오면 된다. 우리들을 지들 노는 노름판에 판돈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발언을 했었던 사람이 이 문재인입니다. 현재 청와대에 있죠. 그런 문재인이 기무회사에서 계엄령을 발령을 할까 말까 준비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내리면 명예로운 퇴진을 협력하겠다 그랬습니다. 아주 안전한 누가 안전한? 문재인은 안전한 국민들은 안전하거나 말거나 계엄령이 발령됐다든지 박근혜가 헌재에 의한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권력을 다시 가져갔을 때 국민들은 위험했겠지만 이런 발언을 했었던 문재인은 아주 안전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죠. 본인의 국가가 어떻게 되건 말건 국민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이 나라의 법치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민생이 어떻게 되건 말건 본인이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사람이죠.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물론 어떤 분들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하는 말들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그럼으로써 우리들 국민들이 주권자들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어떤 말들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들이 주권자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권자인데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들의 선출에 의해서 권력을 쥐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들이 준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은 안 그럴 거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부 관료들을 보십시오. 정부의 장관, 차관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의 5%, 1% 안에 드는 사람들,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깨끗한 공직생활 깨끗한 생활을 해가면서
그럼으로써 돈과 권력을 쥐인 사람들만 모였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지금 뭐 비리라든지 부정축제로 재산을 불려 나간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중간에 파탄 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비판하고 해야지만이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힘센 사람과 큰 집단이 우대받는 사회다 보니까 누구나 힘을 키우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힘이 약해도 숫자가 적어도 목소리가 낮아도 정당한 대우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어떤 정치인들이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호평하는 이유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부분이 많지요. 물론 그 말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행정면에서 행정가로서의 이재명이 지금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이념, 뭐 이런 데에 또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 기득권과 싸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민심에 부응하는 정치인, 현재 도드라지게 민심을 얻고 있는 정치인은 그 이유가 있고, 행정가로서의 잘하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예전 성남시장이었을 때 열광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안티가 돼버리고 극렬하게 반 이재명 파가 돼버린 이유가 민주당 경선에서 부정 경선이었는데 그것에 승복한 거이죠.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좀 문재인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근소하게라도 문재인이가 반드시 이길 건데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조작을 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저 바보 같은 짓이. 그런데 문재인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아래에 있는 김경수라든지 임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외에 같이 붙어가지고 함께 돌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이 선대본부에서 돌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에게도 미국과 기득권,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이라고 하겠죠. 그 자들이 문재인에게도 콧뚜레를 꿰어서 문재인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런 콧뚜레를 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드루킹이고
민주당의 경선 부정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부정 경선이다 해서 판을 깨고 나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아찔합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민주당의 부정 경선을 뒤에서 도운 배후들은 양수 겸장이었을 겁니다. 이 민주당의 부정 경선 또 드루킹 이런 걸로 문재인의 콧뚜레를 꿰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부정 경선이라고 해서 뛰쳐나가가지고 예전에 이인재처럼 그렇게 뛰쳐나가서 만약에 사파전이 됐다고 했을 때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홍준표가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홍준표와 안철수가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안 됐지만요. 그랬으면 민주당 이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홍준표와 안철수가 단일화된 홍준표나 그 단일화 세력이 정권을 쥐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촛불은 뭡니까? 촛불 집회는 뭐가 되겠어요? 반역 도당이 될 거고 반역 집회가 되는 거죠. 새누리당 그 권력이 있었던 자들이 새누리당에 있었던 자들이 또다시 권력을 쥐게 되면 우리 촛불 집회에 나갔었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다 범죄자가 되고 우리들에 대한 핍박이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저는 이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그렇게 세 유력 대선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있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10번 김선동 의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만약에 안철수와 홍준표가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을 찍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김선동을 찍을 거다. 이게 안철수, 홍준표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새누리당에 협조했었던 모든 권력, 정치 권력, 언론 권력, 경제 권력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촛불 집회에 나가서 촛불 집회 한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철수, 이재명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안철수를 밀어야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안철수 안 찍는 결국에 문재인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배신자로 느껴집니다. 새누리당이 다시 권력을 쥐는 것도 허용한다는 거. 그래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새누리당이 다시 권력을 쥐면 촛불 집회에 나갔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들이 다 체증을 했고 그런 그 사람들 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철수라고 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 당시 새누리당하고 별개의 대선 후보로 이제 안철수가 대통령 돼도 상관없는 거죠. 안철수가 대통령 돼도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한 몸뚱이가 돼서 단일화해서
정권을 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뭐 별다른 게 있느냐? 예, 맞는 말입니다. 별다르지 않죠. 그런데 먼 미래에 10년, 20년 뒤에 역사적인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탄핵시켜가지고 60일 이내에 치러진 대선에서 또다시 새누리당 정권이 권력을 쥐었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연 인원 1600만 명, 1700만 명이 거리에 나가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이것은 반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 차후에 제가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정치인 문재인에 대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은 좀 너무 이 말이 길어지니까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의 이제 춘몽 톡톡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홀로 탄핵 인용이 되지 않으면 박근혜 퇴진을 위해 모든 걸 걸고 투쟁하겠다. 감사합니다.